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의실 공지사항에 적기는 했는데, 온라인 강의실에 올리고 나서 그게 인코딩 되기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9시 맞춰서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나서 좀 재생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음번부터는 제가 강의를 좀 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에서 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과 같은 각종 용어들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복습을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샘플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아웃컴들 각각, 그다음 샘플 스페이스는 이런 샘플 포인트의 전체 집합, 이벤트는 요것들의 일부,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샘플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역으로 가진 도메인으로 해서 이제 실수 공간으로 보내주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주사위 두 개 던진다. 그랬을 때 주사위 두 개 던지면은 자 샘플 스페이스 뭐예요? 1,1, 1,2, 1,3, 2,1, 2,2 그렇게 가겠죠.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이제 주사위 눈의 합으로 정의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1,1이라는 거는 2라는 걸로 2라는 실수로 보내주는 거고 5,4는 이제 9라는 실수로 보내주는 거고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 값을 어떻게 할당한다고 했어요? 할당할 때는 네, 값을 할당할 때는 BB44 추석 코드. 네, 값을 할당할 때는 여기서 이제 실제로 x가 0인 거가 4개 중에서 하나 있죠. 그죠? 여기서는 x가 이제 헤드의 개수. 그죠? 네, 여기서는 x가 1인 거, 헤드가 1인 거, 헤드가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죠. 그러면 각각 확률의 4분의 1, 4분의 1, 그거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확률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함수라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부여할 때는 얘에 해당되는 각각의 확률 값을 우리가 더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디스크릿 해가지고 막 그 영상에서는 우리가 카운터블리 인피니시 뭐고 언카운터블리 인피니시 뭐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이제 호기심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것뿐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xpectation 우리가 그 기대값 뭔지 우리가 뭐 배웠죠. 기대값은 그 녹화 수업에서 우리가 로또로 했었죠. 로또로 여러분이 로또를 샀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한 장 샀을 때 그의 기대되는 금액, 당첨 금액, 기대되는 당첨 금액이었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다? 1등 했을 때 나오는 금액 곱하기 1등 할 확률, 2등 했을 때 나오는 금액 곱하기 2등 할 확률, 그다음에 뭐 꼴등 했을 때 나오는 금액 0이겠죠. 곱하기 꼴등 할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기대값의 정의였죠. 여러분, 정의는 외워놔야 돼요. 정의는 외워야 됩니다. 즉 이제 여러분 정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 expected value에 대한 자 discrete random variable의 expected value는 어떤 건가요? 정의를 쓰세요 하면 여러분은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의는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 이제 이해하고 외우시면 되겠죠. 이해하고 마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값이 y에 대한 기대값뿐만 아니라 y제곱, y3승 이렇게 y의 변형에 대한 기대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만 달라졌다? 여기 y가 오던 게 gy로 달라졌다. 즉 y제곱에 대한 y3승에 대한 기대값 구하고 싶으면 여기 3승에 오면 된다. y3승.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리언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베리언스도 여러분 정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베리언스의 정의를 쓰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흩어져 있는 정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수식과 수식으로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y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제 베리언스의 정의를 쓰세요 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y에 대한 베리언스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뮤는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를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밸런스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배웠죠.
수업에서. 자, 여기 앞부분은 베리언스의 그냥 정의입니다. 베리언스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랜덤 베리어블에서 그거의 기대값, 여기서는 지금 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의 제곱의 기대값, 이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베리언스를 우리가 구하는데 얘는 뭐랑 같다? 얘랑 같다고 지금 했죠. 그에 대한 증명 과정을 여기. 즉, 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보게 될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자, 바이노미얼 분포는 뭐라고 있어요? 바이노미얼 분포는. 여러분 뭐 베르누이 분포나 바이노미얼 분포를 아마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실행한 거. 바이노미얼은 n번 실행한 거. 그러니까 많은 더 제너럴한 거죠. 그죠? 왜 n이 1일 때는 베르누이랑 똑같으시니까. 그럼 바이노미얼 어떻게 우리가 언제 많이 쓴다? 이제 n번을 시행하는데 n번을 시행하는데 이제 각각의 시행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즉 동전을 우리가 100번 던지는데 각각 동전 던질 때 나오는 건 앞면 또는 뒷면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런 거를 모델링할 때 바이노미얼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분포의 이제 PMF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봤죠.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봤죠. 그죠? 왜? 여기서는 n번 던져가지고 y번 앞면 나온다는 말은 n번 던져서 y번 앞면 나온다는 말은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면 나올 확률의 y승, 뒷면 나올 확률의 n-y승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게 HH, 뭐 TTT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TH, TH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n개 중에서 y를 이제 고르는 콤비네이션까지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얘가 이제 바이노멀 분포의 PMF고 얘랑 같은 표현이죠. 그죠? 콤비네이션을 풀어서 쓰면 얘가 되는 거니까. 같은 표현. 자, 이거를 우리가 봤었고 바이노멀 분포.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요거의 값이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요거의 값 얼마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명하게 P랑 Q의 합이 만약 1이라고 하면 자명하게 얘는 1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 다 더한 거잖아요. 즉 n번 던졌는데 동전 n번 던졌는데 한 면이 0번 나오는 경우 더하기 n번 던졌는데 한 번 나오는 경우 n번 던졌는데 두 번 나오는 경우 n번 던졌는데 n번 나오는 경우 다 더하면 확률값이 그러면은 1이 되겠죠. 당연히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1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정의 외워야 되고요. 여기서는 분포의 생김새랑 민 베리언스는 외워놔야 돼요. 민 베리언스는. 민하고 베리언스. 즉 여기서 바이노미얼 분포 같은 경우는 아까 ny 그죠? 그다음에 p의 이제 y승, q의 n-y승 이렇게 써진다고 했죠. PMF가 확률값이 즉 동전 던졌을 때 뭐 10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PMF랑 기대값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근데 바이노미얼 분포는 외우기 쉽죠. 그래도 그죠? 네,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기하 분포까지는 우리가 수업에서 봤죠. 자, 기하 분포는 앞에랑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기하 분포는 그냥 픽스드 트라이얼이 아니라 즉 n번 시행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 성공할 때까지. 그죠? 끈질긴 거죠. 한 번 성공할 때까지. 즉,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이벤트가 딱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PMF가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이제 Y번 시행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Y번 시행했다. 동전을 Y번 던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질 겁니다. 앞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럼 동전을 우리가 대신에 앞면 나오면 바로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안 던져. 근데 동전을 Y번 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Y-1번 뒷면 나오고, 그죠? 네, Y번째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Y-1번 실패했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거죠. 기하분포. 기하분포의 PMF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디에 모델링,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계의 작동 시간을 모델링할 때 많이 쓰이겠죠. 기계의 작동 시간. 왜? 기계의 작동 시간이라는 건 고장나기 전까지의 작동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딱 얘랑 맞는 거죠. 지오메트리. 기하 분포랑 딱 맞습니다. 기하 확률 분포랑. 그러니까 기하 확률 분포의 이제 민하고 베이런스도 여러분이 이제 외워놔야 된다. 그죠? 일단 PMF 외우기 쉽고, 그래도 민하고 베이런스 외우기 쉽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민이 일단 왜 요거냐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베이런스도 비슷하게 유도가 되지만요. 자, 기대값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 정의,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정의를 왜 외워놓으라고 하냐면, 자, 기하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기하 분포의 기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딱 나왔어요. 기대값. 자, 기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정의를 쓰면 돼요. 정의를. y, py. 기대값의 정의는 이거죠. 기하 분포든 뭐든. 디스크릿이면. 그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정의. 그럼 여기 py 셀에 뭐 넣으면 된다? 얘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해주면은 기대값 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의를 모른다. 이 정의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막막한 거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기대값 어떻게 구하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y 대신에 그냥 x라고 노테이션만 그냥 바꿔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서 쓰면은 이 정의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그 무한급수라고 하나요, 여러분? 그 무한하게 값을 더해 나가는 거, 등비수열을 그걸 우리가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하 분포에 대한 이제 평균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그 기하 분포는 어떤 거라고 했죠? 기하 분포는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기하 분포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리스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좀 신기하죠? 즉 이제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구가 이제 여러분이 뭐 10년 전에 산 전구가 뭐 앞으로 10년 동안 더 갈 확률이랑 여러분이 새로 산 전구가 10년 동안 갈 확률은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메모리리스,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졌다는 거죠, 마치. 그죠? 그 성질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기하 분포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즉,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아졌다는 거죠. 얘를 쭉 풀어서 쓰면은 얘가 결국 이렇게 지수로 나타나는데 딱딱 없어지면은 그죠? 얘만 남으니까 얘랑 같아진다. 즉, 뭐 이미 10년 동안 지속된 게 앞으로 10년 더 지속되는 거랑 그죠? 그냥 20년 되는 거랑 그다음에 그냥 처음 지금 10년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 들어왔던 게 여기서 여러분 뭐 로그 미분 하나 질문 한 분 질문 들어왔어요. 일단 ln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 2라고 생각해 주세요. 로그 2. 로그 2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lnx를 x로 미분하면 뭐냐? x분의 1입니다. 네, x분의 1.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lnx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다? x분의 1이다. 자, 요거 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 그 미분 정의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미분의 정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의입니다. 정의대로 이제 여러분이 써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는 fx가 이제 로그 x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로그 x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이제 유도는 되는데, 뭐 그 유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로그 미분을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은 LMP를 P로 미분하면 P분의 1이 되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18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서 그냥 20분의 6으로 풀면 안 되나요? 18페이지에서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질문 들어온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20명 중에 6명이라며. 그럼 그냥 20분의 6 하면 되지. 왜 이항 분포 이런 거 쓰고 있냐?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이 지금은 맞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얘를 뭐 온갖 변형들을 사실 할 거예요. 온갖 변형들을 할 겁니다. 여기 뭐 실제로 P가 나중에 여러분이 뭐 베이지안으로 가면 이 P가 뭐 베타 분포를 따르고 온갖 뭐 가정들을 더 추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20명 중에 6명이네. 그냥 20분의 6. 그렇게 바로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과정에서는 그게 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20명 중에서 6명이 오케이라고 했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측된 결과죠. 우리가 관측된 결과가 가장 이제 우리에게 관측된 이 결과가 가장 이 확률이 높아지려면 실제로 선호도가 얼마여야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P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정이 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만약에 뭐 P가 뭐 어떤 분포를 따른다든지 또 다른 가정이 들어가면 단순하게 20분의 6 이렇게 분모 분자로 바로 표현되진 않는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여기 뭐 그죠, 얘를 그러니까 이제 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얘가 결국엔 다 곱하기죠. 곱하기인데 여기 로그를 씌우면은 다 더하기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얘 P와 무관한 거는 없애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가 그냥 ln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로그가 ln. 그러면은 로그의 1-p의 14승 되는 거고, 그다음에 6 로그 p, 그죠? 더하기 14 뭐 로그 1-p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p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는 p분의 1, 그죠? 그다음에 얘는 1-p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p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1-p분의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즉, 로그 fx를 미분한다. 그러면은 fx분의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로그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들어온 게 동일한 페이지에서 첫 번째 식을 미분한 최대값이나 로그 씌워 미분한 최대값이나 포인트가 같다고 하셨는데 확률이 퍼센트이기 때문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단요.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냐면요. 어, 만약에 여러분 자, y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y는 이제 뭐 최대니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뭐 마이너스 2x제곱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이렇게 벌어지겠죠. 좀 더. 그죠? 좀 더 이렇게 뭐 벌어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보자. 네,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y는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최대가 되는 지점은 이 세 개가 모두가 동일하죠. 최대 값은 다르지만, 그죠? 최대 값은 여기 1번, 2번, 3번 최대 값은 다 다르지만 최대가 되는 포인트, 최대가 되는 x 값은 다 0일 때 최대인 걸로 똑같죠. x가 0일 때 최대인 거죠, 전부 다. 그죠?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도 여러분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우리는 얘가 최대가 되는 p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최대가 되는 p. 그죠? 얘가 최대가 되는 p를 구하고 싶은데, 즉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포인트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뭐다? 여기다가 뭐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로그를 씌우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모든 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함수가. 모든 함수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로그는 한번 생긴 걸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모노토닉하다는 말은 그냥 계속 인크리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그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죠. x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일 때 최대이면은 원래 x일 때도 최대인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뭐 머신러닝 공부할 때 로그 라이클리우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로그 라이클리우드. 이제 라이클리우드라는 건 뒤에서 배웁니다. 아마 챕터 11, 12쯤 가면 배울 텐데요. 결국 이제 경향성이라는 거고요. 라이클리우드라는 건 또 확률이랑 좀 다릅니다. 이제 경향성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로그를 씌우는 뭐다? 얘랑 비슷해요. 이제 결국에는 다 곱으로만 다 표현이 되니까 굉장히 이런 미분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씌워줘. 여러분 나중에 뭐 그런 것 나중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NLP를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은 자연어 처리, 텍스트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또는 뭐 텍스트를 다루는 이제 거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거기서는 뭐 어떤 걸 많이 쓰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어, 무한까지는 네, 아니고 어, 여기서 뭐 이렇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n이 1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n이 1일 때 그러면은 p에 그냥 w1 바 여기 그냥 w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p에 n이 2다. 그러면 w2 바 w1 n이 3이다. p에 w3 바 w1 w2 이렇게 되겠죠. n이 4다. 그러면은 그죠? w4 w1 w2 w3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즉, 얘가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이 단어가 나올 확률, W가. 그다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요거. 그다음에 프라블럼하고 위, 이 두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서베이가 이 단어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지금 곱으로 되어 있죠, 요거. 곱이죠, 다 곱. 굉장히 이제 뭐 확률을 계속 다 곱하는 형태고, 미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로그로 하면은 다 이제 서메이션을 표현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값에 대한 이게 맥시멈이 되는 포인트를 찾고 싶다. 근데 이런 지수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로그를 씌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맥시멈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최대값 자체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왜? 최대값 자체는 이거랑 여기 로그를 씌운 거랑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죠? 다르지만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포인트랑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포인트는 똑같다. 최대값은 다르지. 그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었던 분? 여기까지 질문 더 없으신가요? 기하분포까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그 이제 실습을 한번 두 문제 풀고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두 문제를 다 푸신 분들은 퇴근하셔도 되고요. 그 온라인 강의실에 지금 윅3라고 해서 아마 네, 제가 뭐 솔루션도 지금 올려놨어요. 솔루션도 올려놨는데 일단은 프라블럼만 한번 솔루션은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뭐 시험 준비하실 때 보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고 뭐 지금 여러분이 뭐 프라블럼 못 푼다고 해서 감점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자 온라인 강의실을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윅3 프라블럼을 하나 받으신 다음에 그럼 다운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구글 콜앱에다가 얹어주세요. 구글 콜앱에다가 드래그 해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 봤었죠. 자 얘를 클릭하면은 다운이 되고 그죠? 그러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일이 생겼죠.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드래그 해주면 된다고 했죠.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 뭐 구글 가신 다음에 여기 바둑판 모양 누르고 드라이브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거 다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여기서 1번, 2번을 오늘
풀어볼 거예요. 1번, 2번. 1번,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푸신 분들은 이제 다 풀었습니다 하고 퇴근하시면 되고요. 이제 질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구글 콜앱으로 여기 파일, 자, 온라인 강의실에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윅3 프라블럼이라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구글 콜앱에 옮긴 다음에 얘를 일단 여기 실행까지 됐다 하시는 분은 Alt Y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됐다 하시는 분은 Alt Y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금 구글 콜앱 안 되신 분들은 질문을 저에게 주세요. 어디서 지금 막혔는지, 어디서 저에게 막혔는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콜앱 지금 안 되신 분들은. 네, 아직 지금 16, 저 빼고 아직 지금 13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콜앱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콜앱이 되신 분들은, 콜앱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10분이 안 된 것 같네요. 콜앱 실행이. 네, 콜앱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7분 남았다. 네, 7분. 네, 좋습니다. 네, 6분. 잘 안 되시는 분 꼭 질문 주시고요. 그, 되신 분들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콜앱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파일 이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나는 뭐 점심 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가 나오는 거고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파이썬 코드를. 그럼 여기 코드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는 뭐 점심 이런 거 하면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이제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파이썬이 아마 처음이신 분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파이썬 처음이신 분들도 괜찮아요. 한번 이 통계적 방법론에서는 이미 있는 기능을 좀 많이 그대로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우리가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import numpy라는 거는 이제 numpy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파이썬에 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3 더하기 5. 자, 실행은 어떻게 한다? 여기 화살표 누르면 된다고 했죠. 3 더하기 5 하면은 이렇게 그냥 더하기가 알아서 됩니다. 더하기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매트릭스에 곱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평균을 구하고 싶다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우리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 구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현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numpy라는 걸 불러온다. 불러오는데 아 numpy 좀 기네 이름이. 얘를 이제 우리가 np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뭘로 해도 돼요. npy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n이라고 해도 되고 np라고 해도 되고. 근데 보통 np라고 많이 부릅니다. numpy.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우리가 보통 리스트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리스트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어떤 거냐면 그냥 값을 그냥 저장해 놓은 거죠. 지금 보시면.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거는
또 여기서는 뭐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이 값을 모아놓은 거다. 여기 대괄호 해가지고 그다음에 x에다가 1, 2, 3, 4, 5라는 거를 저장시켜 놨다는 뜻입니다. x에다가 1, 2, 3, 4, 5를 저장시키겠다. 두 개가 같다가 아닙니다. x에다가 1, 2, 3, 4, 5를 저장시키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자, 민이라는 거에다가 변수에다가 얘는 마치 이런 거는 방정식 여러분 풀 때 x로도 풀 수 있고 y로도 풀 수 있고 뭐 z로도 풀 수 있고 뭐 상관없죠. 뭘로 하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변수명은 상관없어요. 변수명은 숫자로만 시작 안 하면 뭐 UOS라고 해도 되고 뭐 A라고 해도 되고 뭐 KW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왕이면은 사람이 봤을 때 좀 이해되는 변수명으로 하는 게 좋죠. 민이라고 하면은 평균이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 X의 평균이 저장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민이라고 변수명을 지은 거고요. 자, 여기 파이썬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np, numpy 안에 이미 민이라는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듈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np.min이라고 하면 이 np, numpy에서 제공하는 min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에 대한 평균? x의 평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min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x의 평균이 저장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넘파이에서 베리언스도 구할 수 있게 해줘요. 넘파이에서 베리언스도. 그러면은 그때는 np.var x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넘파이에서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돼요. 그럼 여기에 베리언스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베리언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바이어스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배웠죠. 샘플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할 때 우리는 n-1로 구한다. 그죠? n-1로 나눠준다. 우리가 배웠죠. 샘플에 대한 베리언스 구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n-1로 나눠주는 베리언스를 구하고 싶다. 샘플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DDOF는 1이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왜? 자, numpy 베리언스를 다루고 있는 문서가 여기 가면 딱 있어요. 근데 여기 DDOF가 있는데 DDOF가 이제 어떤 설명이냐면 자, 나눠준다. n-DDOF로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DOF가 1이면 n-1로 나눠주는 게 됩니다. DDOF에 아무 값도 안 넣으면은 기본으로 0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DDOF가 0인 거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n-1로 나눠주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어스, 언바이어스가 뭔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균하고 분산을 파이썬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한다? 자, numpy라는 거를 여러분이 불러오고 근데 numpy를 우리가 np로 불렀죠. 그래서 여기 np로 쓴 겁니다. np.min, np.var, np.var, DOF는 1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프린트하는 겁니다. 프린트라는 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해줘. 기계야. 컴퓨터에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해줄래? 어떤 걸? 민도 디스플레이 해주고 콤마 바이어스 베리언스도 프린트 해주고 콤마 언바이어스 베리언스도 프린트 해줘.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파이썬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고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고, 네, 다만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파이썬에 대한 이제 정말 뭐 개념적인 내용을 하진 않고요. 통계랑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쓰이는 것들만 우리가 딱딱 가져와서 할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죠? 요런 것들 이제 기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그냥 숫자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요것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numpy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시면 되겠죠.
np.min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따라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을. 여러분.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다가 지금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혹시나 1번하고 2번 다 푸신 분 있으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네. 사실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위에랑 똑같이 하면 되죠. 위에랑 다를 게 없어요. 위에랑 똑같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직접 여러분이 타이핑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위에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뭘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것 같죠? 딱 봐도 그죠? STD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 어떻게 구하는지 했는데 STD 어떻게 구하지? 이제 검색 한번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 DDOF가 이제 1인 거는 n-3로 나누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를 구할 때 이렇게 n-3로 나눠서 우리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거고, 수업에서. 근데 이제 얘가 왜 unbiased고, 이제 얘가 왜 샘플 베리언스에서는 왜 얘가 biased estimate인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배우긴 합니다. 자, 1번 다 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번 다 하신 분만. 1번 다 하신 분만 손 한번 네, 지금 손 들고 계셨던 분은 다 손 내려주시고 1번을 다 하신 분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1번 다 하신 분만. 오, 상당히 꽤 되네요. 1번 다 하신 분들이. 음. 여러분, 뭐 1번은 여러분 결국에 모르겠다 하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넘파이를 쓰고 있죠. 넘파이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 이제 뭐 해야 돼? std를 구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 구글로 갑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numpy std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문서를 보기보다는 복잡합니다. 처음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umpy std 이런 식으로 항상 이그샘플을 쳐가지고 이그샘플을 보세요. 그러면은 뭐 영어로 된 걸 보셔도 되고 한국어로 된 걸 보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구한다는 거구나 나와 있죠. 그죠? std라는 걸 쓰는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번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np.min이라면 평균이 구해지고 np.var을 하면 밸런스가 구해지고 np.std라면 스탠다드 디비전이 구해집니다. 끝이에요. 1번 문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있으신 분은 계속 남겨주시고요, 질문. 다 하신 분은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그, 임페리컬 룰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임페리컬 룰? 한번 제가 그, 띄워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가지고 자, 인피니컬 룰이 요거였죠. 자, 가우시안 분포일 때 결국에 가우시안 분포 또는 이제 그에 근사된 분포일 때 자, 그럼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라고 했죠.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약간 봉우리처럼 삼봉우리처럼 생겼죠. 여기가 평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표준 편차만큼 더하고 뺀 구간 여기가 이제 뮤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죠. 이 영역 이 영역의 넓이는 대략 얼마가 된다? 68%가 된다. 대략. 그다음에 뮤 플러스 이 시그마 더 2 시그마까지 더하고 뺀 거죠. 거기 이 면적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95% 0.95가 된다. 그다음에 3 시그마까지 좌우로 가면 99.7%가 된다. 이게 임페리컬 룰이었죠. 얘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예시는 요거죠. 민 13.1. 우리 지난 시간에 챕터에 있던 민 13.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5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CDF라는 거는 이제 한번 보면은 CDF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죠. 이번 시간에 잠깐 배웠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CDF라는 건 우리가 누적된 값이라고 했습니다. 누적된 값. 누적된 값.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결국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구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제 여기 민이 있을 거고 여기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한 이 영역의 넓이를 여기 1SD에다가 그 다음에 2SD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한 거를 여기다가 저장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저장 이런 식으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1SD만 한번 볼게요. 1SD 자 여기가 뮤고 자 여기가 이제 뮤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보다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이 영역 얘를 여기 1SD에 저장할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한다? 얘를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까지 전체 넓이 자 우리가 자 여기까지의 전체 이 넓이에서 그죠? 거기에서 자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즉 U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 즉 누적 CDF가 된 거예요. CDF 여기 있는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한 거 U 플러스 시그마까지 거기에서 1번에서 뭘 빼준다? 뮤 마이너스 시그마까지의 누적값을 빼준다. 2번을 빼준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CDF 값을 그러면은 여기다가 두 개를 구해주고 하나 빼주면 됩니다. 자, CDF는 뭐라고 했다? 다음이나 다다음에 다시 배우겠지만 CDF는 뭐다? 여기까지의 누적값, 누적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 넓이.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 CDF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검색해서 한번 알아봐 보세요. 검색해서. 여기 좀 힌트는 제가 드렸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2분 뒤에 이제 여기 첫 번째 거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그 2분 동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2번 다 하신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CDF 구하는 거 모르겠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CDF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리 수업에서는 F를 라지 F로 표현됐죠. 라지 F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 Y 이하인 모든 이 면적의 합, 모든 확률의 합을 우리가 이제 여기 CDF라고 불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은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자,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놈 CDF 이제 파이썬에서.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그 링크를 하나 걸어놨죠. 링크도 하나 걸어놨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CDF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CDF.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CDF가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CDF가. 여기 X, 뭐 로케이션, 스케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로케이션이 민이고 스케일이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이제 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그잼플을 검색해서 또 다른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써져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비교적 쉽게 써져 있는 게 잘 안 나오긴 하네요. 롬 CDF. 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쉽게 써져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이 문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 CDF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 나오는 X까지의 CDF라는 거예요. X까지의 누적 값을 해주는 건데 여기 로케이션하고 스케일이 뭘 의미하냐면요. 자,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가 뭐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CDF를 원하는 거냐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자, 여기 민이 13.1이죠. 스탠다드 디비션이 1.5죠. 즉 평균이 13.1이고 분산이 1.5인 가우시안 이 정규 분포에서 이 정규 분포에서 민 더하기 SD 하면 뭐예요? 14.6이죠. 14.6. 14.6까지의 누적값을 구한 겁니다. 얘는. 자, 근데 여기서 빼야겠죠. 뭘 뺀다고 했죠, 제가? 뭘 뺀다고 했죠? 얘가 플러스 시그마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시그마 하면 13.1에서 1.5를 빼야죠. 그러면은 11.6이 되겠죠. 거기까지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아시겠죠? 자,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자, 여기가 민이라고 하면은 민 더하기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까지의 면적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 빼기 SD. 여기까지의 민 빼기 SD, 여기까지의 면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빼주면 가운데만 남죠. 가운데 초록색. 여기. 이 면적이 여기 1SB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예시로 해서 아래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 거. 아래 거는 위에 거의 일부 변형입니다.
네, 다 푸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 이거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 아래 거 한번 2시그마까지 한번 또 3시그마까지 한번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누적값인데 또 가우시안 분포의 CDF인데 가우시안 분포의 CDF인데 어떤 가우시안 분포? 얘 민이 13.1이고 SD가 1.52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그죠?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민 빼기 SD 여기까지 민 빼기 SD 하면 여기 11.6이겠죠. 여기까지의 면적을 얘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 이제 민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이 사이 면적 넓이. 여기는 플러스 1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 사이의 넓이. 여기는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의 넓이입니다. 네, 다 푸신 분들은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아, 민하고 SD를 꼭 써줘야 되냐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즉 지금 질문 주신 게 아마 그건 같아요. 질문 주신 게 아니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놈.cdf 그냥 민 빼기 SD만 쓰면 안 되나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여기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안 써줬다. 그러면 기본으로 민은 0이고 SD는 1이 들어가요. 왜? 이 문서를 보시면 자 문서를 보시면 자, 봅시다. 이 문서를 아까 CDF로 갑시다. CDF. CDF를 그냥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CDF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럼 여기 미니 0, 스탠다드 디비전이 1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스케일은 스탠다드 디비전입니다. 자, 우리가 CDF X만 넣어준다. 그러면은 딱 아까 본 것처럼 딱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 넣어준다. 민하고 SED 안 넣어준다. 그러면은 민은 0이고 스탠다드 디비전 1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이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라. 그럼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임페리컬 룰을 구하기 위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전을 가진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CDF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안 써주면 그냥 0,1 스탠다드 가우시안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얘만 써주면. 자, 여러분 여기 2시그마 한번 할만하신가요? 지금 어떠신가요? 네, 바쁘신 분들은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잘 안 되고 계신 분은 한번 그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그 14분 남아 계신데 그 어려운 부분 있으면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출시그마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다. 자, 출시그마 한번 보겠습니다. 예요. 출시그마. 자, 여기 2만 곱해진 거예요. 2만 곱해진. 자, 이거의 의미를 알면은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얘가 의미하는 게 자, 노말 분포에 근데 어떤 노말 분포? 미니 13.1이고 SD가 1.5, 스탠다드 디비전 1.5인 그런 분포에서 민 빼기 2SD 그 13.1에서 1.5 곱하기 2 뺀 거니까 3 뺀 거죠. 10.1이 되겠죠. 그러면 10.1까지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빠진다? 요거. 얘는 뭘까요? 그러면 13.1에서 2SD 3. 그죠? 1.5 곱하기 2니까 3이면 16.1이 되겠죠. 그러면 16.1. 16.1까지의 넓이에서 10.3까지의 넓이를 뺀 거니까 이 가운데만 남는 거죠. 이 가운데가 뭡니까? 여기가 민이고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별 표시라는 거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2 곱하기 SD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줄 뜬 거 보이시죠? 꼭 별표는 여러분 곱하기의 의미입니다. 곱하기 2 곱하기 SD입니다. 2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전 이라는 뜻입니다. 별표 꼭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쓸 때는 x, y 하면 x 곱하기 y라는 뜻이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거 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떤 연산인지 명확하게. 곱하기는 별표다. 숫자 8 위에 있는 그 특수기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3시그마 여러분 할 수 있겠죠? 3시그마. 이거는 지금 9분 남으셨는데 지금 네 다들 계신가요? 거기? 다들 계신 거죠? 지금 네 질문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하는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하신 분은 네,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3분 남았군요. 3분 지금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 화면 녹화는 이제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신 분은 네, 나가시면 됩니다.